어떻게 잘 들으셨죠? 네, 감사드립니다. 대표님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대표님이 이렇게 오래 설명하지 않는데 오늘은 되게 어머니들이 반응이 좋아서 좀 시간이 많이 오버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학원 설명을 빠르게 짧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들이 사실 이거 되게 궁금해 하셔서 저희가 우선 캠퍼스 안내를 드리면 광장동에 초등영재관이랑 중고등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본원이고요. 이번에 자양관 9월에 오픈해서 9월 2일날 무조건 저희는 스타트 해야 됩니다. 전기가 늦게 들어와서 조금 스타트를 조금 셋업이 잘 안 됐긴 했지만 어쨌든 저희가 무조건 들어갑니다. 다음 주부터. 선생님들 이거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저희 선생님 몇 분 계시냐. 그래서 제가 어저께 한번 해봤어요. 우리 몇 분 있지? 제가 몰라가지고 했더니 총 34분 계신데 남녀 비율이 거의 절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네, 광진 전체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머니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물론 저희 신규 선생님에 대한 우리 OJT 기간도 꽤 긴데 자양관 제가 이번에 8분 모셔와요. 그래서 신규 선생님들은 누가 오냐면 보조쌤이라고 우리가 사실 어머니 여기 있는 데가 디테전실이에요. 그러니까 숙제 안 하거나 시험 못 보거나 이런 애들 남아서 페널티 받는 방에는 아마 신규 선생님들이 와서 아이들 봐주고 본 수업에는 전부 다 기존에 했던 분들이 광장, 자양 왔다 갔다 하시면서 어느 분은 사실은 월수금은 광장, 화목토는 자양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셔서 선생님들 다 기존에 있던 분이 오시고 참고로 이제 초등부 가장 베테랑 저희랑 한 8년 있던 여자분이 여기 전인으로 와서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선생님에 대한 거는 어머니가 염려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따뜻하고 친절한 선생님들로 모시고 있어서 좀 무섭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머니는 간혹가다 꼭 아이를 울려달라 그러는데 울리기는 좀 그렇고 예, 그래서 저희들 따뜻하게 친절하고 웃으면서 애들 남게 합니다. 네. 시간표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초 1, 2는 이번에 자양관 오픈 예정은 없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초 3부터 이제 중 3까지인데 아마 지금 셋업 잡힌 거 보면은 초 4부터 반이 지금 형성돼 있고요. 초 3 엄마이들은 주 이틀을 고집하는데 저희가 주 3일 이쪽 돼서 조금 시간표 조정 안 돼서 여기서 초 4부터 중 3까지고 고등부도 사실은 연락이 많이 오는데 고등부는 사실은 만약에 원하면 아까도 뒷분 오셨다가 돌아가셨어요. 광장 쪽으로 가셔라. 저희가 사실은 스펙트럼 너무 넓게 해서 하는 것보다는 우선은 여기는 중3, 중2 데리고 고등부 올라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셋업을 할 거고요. 저희는 무조건 초 3, 4부터 무조건 월수금 주 3일, 화목토 주 3일에 2시간씩 수업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초5부터 고3까지는 무조건 2.5시간 수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오늘 브레이크 타임 있고요. 2시간 반 동안 애들 계속 앉아있기는 힘들고요. 이렇게 수업을 되고 있습니다. 중등부도 마찬가지입니다. 1, 2, 3학년 전부 다 1시간, 2시간 반씩 월수금 화목토. 요거는 변치 않습니다. 월수, 토 이렇게 안 합니다. 월수금, 화목토. 그래서 시간표 조절 잘 해야 되고요. 특히 중등부랑 고등부 시험 대비는 저희 약간 좀 애들 좀 가혹하게 시켜요. 저번에 저희가 광장동은 중1 1학년이 요번에 1학기 때 시험을 다 봤어요. 저희도 사실 안 볼 줄 알고 있다가 갑자기 6년 만에 시험을 봐서 6주 전부터 아이들 일요일날 불러서 아침 9시부터 4시까지 수학 자습시키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 3주는 학교 시뮬레이션처럼 시험 보고 시간 압박 테스트라고 있어요. 제가 시간 30문제 40분 만에 풀게 하는 이런 걸로 해서 애들 계속 시험 문제 돌리고 기출문제 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이들이 되게 힘들어 하는데 그래도 어머니 아버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때문에 잘 이행하고 있습니다. 고등부는 사실은 우리 고등 원장님이 따로 계신데 이분은 알아서 너무 많이 시켜요. 예, 이분도.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말할 필요 없고요. 네. 자, 시간표로 보면요. 저희는 주 3일 중에 항상 이틀이 선행이고 하루가 현행입니다. 이거는 변치 않아요. 그래서 금토에는 항상 저희가 현행 응용 심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제가 전화로 다 통화했던 분 느꼈겠지만 최소한 최상수학 S된 아이들을 선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지난 테스트 아까 선별고사 말씀드렸는데 그 점수가 미치되면 저희가 많이 못 받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여기 시험 본 어머니들도 계실지 모르는데 조금 탈락자들이 한 30%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그분들은 함께 할 수도 없지만 어쨌든 그 이상 되는 애들은 저희가 하고 시험표 구성을 보여주면 저희는 오면 어머니 매일 시험을 봐요. 지난해 했던 숙제 내에서 시험을 매일 보고 선생님이 숙제 아이들 시험 볼 동안 지난 숙제를 채점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틀은 무조건 선행 수업을 하고 하루는 현행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번에 9월에 오픈하는 9월, 10월, 11월, 12월 반까지 아마 현행으로 세상의 수학 S, 세상의 수학 요거로 마무리하고, 광장에는 이제 극심화반이 있어서 3프로 올림피아드 이런 거 하는데, 여기는 아직은 경제관은 조금 추후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방학 때는 저희가 이제 12월 중순부터나 1월부터는 이제 현행은 하지 않고요. 학교가 이제 방학을 하면 저희는 무조건 3번, 4번 계속 이제 3번 이상 선행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강은 사실 저희는 잘 하진 않고 그냥 확대 수업이라 해서 플러스 1시간 정도 수업을 더 하는데, 이것도 저학은 하지 않고요. 예비 중부터 이렇게 확대 수업을 해서 1시간씩 더 합니다. 이거는 의무적으로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처럼 11월 달엔 저희가 심화 공부한 거에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 HME 데이를 꼭 나가고 있어요. 이건 의무로 꼭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건 제가 이제 초 6학년 응용반으로 이제 해서 약간 수정을 했는데, 원래는 저기 광장은 초반이었어요. 근데 약간 제가 여기는 진도가 이렇게 빠르지 않아서 약간 고쳐놨는데, 만약에 초 응용반이 생긴다 하면 그 친구들이 아마 9월, 10월, 11월에는 아마 1학년 1학기가 마무리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12월부터는 1학년 2학기, 저희가 보통 중학교 과정은 3권으로 끝나거든요. 개념서, 유형서, 응용심화서를 마무리하면 3월 달에는 2학년 1학기 과정이 나가는 이런 흐름으로 될 거예요. 이거는 가장 아이디어한 시스템인데, 반에 따라 아이들이 조금 어려워하면 약간 늦춰질 수도 있고, 우수하면 더 빨리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 광장에서 심화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한 학기 걸 뭐 2달 안에 끝나는 반도 꽤 있어서, 그거는 좀 반에 따라 틀리고, 어쨌든 확대 수업으로 현행은 하지 않는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대비 현행 때는 저희가 뭐 수학임 교재 당연히 다 끝나고 나면 응용심화 과정에서 뭐 센이라든지 최고 수준, 또 수학의 힘의 최상위 수학이라는 교재 있는데, 그건 사실 너무 어려워서 약간 저희가 좀 회피하는 교재긴 한데, 그런 교재로 저희가 일단 내신 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중등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제 2학년 개념반이라 하면 선행이 아니라 현행 나가는 반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구성이 될 거예요. 그 친구들도 2학년 지금 오면 아마 9월, 10월, 11월은 아마 2학년 2학기 사실 내신 대비 위주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은 현행으로 나가면 10월부터는 3학년 1학기 과정. 참고로 개념반이라 하면 너무 제일 뭐라 그럴까, 진도가 느린 반이고 수준이 제일 밑에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친구들이 이런 식으로 나간다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내용은 같습니다. 이게 연관지도 계획이라서 저희 또 하는 장점인데, 저희가 이제 보통 3월이나 2월 되면 우리 행정팀장이 저 뒤에 계신데, 그분이 선생님들을 일일이 다 그 미팅을 해서 연관지도 계획을 전부터 짜요. 그래서 요거를 어머니께 매번마다 보내드려요. 그래서 1년에 우리 자녀가 어디까지 끝나고 어떻게 공부할 수 있냐라는 시뮬레이션 돌린 다음에 요거에 맞춰서 선생님들이 1년 계획을 짜서 진도를 나가고 있어요. 보면 아마 각 반별로, 이게 지금 몇 개만 제가 가져왔는데, 반별로 요 내용이 그대로 가서 우리 아이가 3월 달에 뭘 끝내고 4월에 뭘 끝내고 이런 걸 대략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연간지도 계획을 제가 항상 3월 초에는 발송해서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저희가 연간지도 계획은 큰 아웃라인이라 그러면 월 초에 어머니께 항상 이렇게 월간 지도 계획을 또 보내드려요. 이번 달에 보통 12.5회나 13회 정도 수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수업을 한다. 이건 이제 6월 달 건데, 6월 달에 1주차 때 뭘 하고 2주차 때 뭐 이런 거를 항상 상세하게 해서 어머니들께 항상 반별로 카톡으로 보내드려요. 이런 식으로요. 요거 한 걸 그대로 내용해가지고. 저희가 소통을 잘하는데 학습관리 카톡으로 연간 지도 계획은 당연히 연 한 번에 보내드리고요. 그 다음에 월간 지도 계획은 매월 초에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처럼 엄격한 레벨 테스트라 그래서 이제 선발고사를 봐서, 사실 저희가 좀 레벨이 여러 개 되어 있는데, 개념, 유형, 응용, 심화, 극심화 되어 있는데, 자양반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컨셉이 응용반부터 모집을 해서 응용, 심화반 정도만 제가 선발을 하게 될 건데, 극심화 나오면 좀 나중에, 여기는 함부로 만들 수 없는 게 너무 빵점이 많이 나와가지고 요거는 좀 제가 나중에 만들고요. 광장에도 사실은 저희가 보통 심화반 친구들 6명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일대 우리 대표님 말씀하는 뭐 구땡땡 뭐 청땡땡 이런 친구 와도 0점이 너무 많이 나와서 거기가 조금 선발하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자양반은 응용부터 봤지만, 근데 이런 거 있어요. 만약에 4학년 1학기만 한 친구예요. 사실은 현행한 친구도 꽤 많거든요. 이 동네가 자양동이 선행보다는 현행을 되게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4학년 1학기 예를 들어서 아이가 선발고사에서 80, 90 이상 받으면 안 받을 이유는 없죠. 대신에 그 친구들은 개념반이라는 명목하에
현행 위주로 수업을 나가게 되는데 그런 친구들도 꽤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돼서 약간은 개념 응용 심화 정도가 오픈되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처럼 저희가 이제 시스템적으로 시험을 매일 봐요. 그러니까 오면 무조건 매일 시험 보는 거예요. 매일 시험 봐. 그리고 당연히 어머니 매일 보고 다음 평가도 있고요. 월말은 저희가 특별하게 서술형 평가를 봅니다. 선행, 현행 같이 나가면은 뭐 다섯 해서 서술형 평가로 아이들 매일 시험을 봐서 아무래도 이번 정권에서 뭐 서술형 평가 강화된다 하는데 수능에는 서술형 평가 나오는 건 어렵겠지만 그래도 고교 내신에는 서술형 평가 되게 많이 있어서 제가 요거에 대해서는 되게 강조하고 있고 아까 말씀처럼 6월과 11월은 저희가 외부 경시대회를 나가요. 이게 사실은 공신력 있는 시험 문제고 전국에 한 7만 명 이상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22년부터 시험을 봤는데 보자마자 저희가 단체 대상을 받아서 제가 놀랐어요. 되게 우스운 줄 알았더니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요번에도 저희 바깥에 있는 배너 보면 알겠지만 요번 상반기에도 단체 대상을 받아서 대부분 아이들이 요거 시험 보게 되면 우수상 이상 되면 메달이나 상이 나오면 애들이 되게 분위기가 좋아지고 애들이 되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쁘게 금속으로 현판도 만들어져서 아이들 어쩜 요거에 대해서 되게 동기부여시키고 나중에 보니까 어머니들은 많이 딜을 하더라고요. 요번에 뭐 우수상 받으면 핸드폰 바꿔줘 뭐 이런 거. 그래서 요거 시험은 외부 시험은 꼭 보게 돼서 이거는 좀 의무로 어머니 보게 합니다. 응시료는 어머니가 내셔야 되는 거고 어떤 애들 제가 다 보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시험 보는 현장이에요. 이렇게 애들 시험 보게 하고요. 주로 토요일날 이렇게 시험을 보더라고요. HM이가요. 그래서 여기 계속 제가 첫 22년 상반기부터 계속 이렇게 단체 대상을 받고 있어서 아주 우수한 학생들 한 150명 이상 되는 아이들이 수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처럼 우리 학원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데일리 학습 카톡이라고 그래서 공부한 내용은 저희는 되게 많이 이렇게 오픈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게 애들이 간혹 그래요. 원장님 정직한인데 왜 이렇게 팩트를 그대로 날리냐 그래서 제가 착한 거랑 정직한 거랑 틀리다. 너 공부하면 공부 안 하고 너 이러면 엄마한테 잃을 거야. 이런 얘기를 다 해서 정말 아이한테 팩트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심지어는 좀 죄송한 말이지만 공부 안 하는 친구는 엄마는 전화해서 수업을 같이 할 수 없습니다 말도 저희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빠르게. 예, 그 친구가 여기 있어서 계속 있으면 수학료만 내고 정익값만 내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데일리 학습 카톡은 이제 내용이 어떤 게 들어가냐면 아까 대표님 보여준 거랑 같은 버전인데 학습진도가 어떻게 나가고 있냐 시험 결과를 입력하면 저희는 반평균이 나와요. 어머니 이거 제일 관심 많아요. 우리 애가 왜 맨날 낮아요 높으면 레벨업 시켜주세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요 결과 항상 나가고요. 과제 이행률도 선생님이 전체 몇 퍼센트 스케일 해왔다. 그 중에 정답률 몇 퍼센트까지 다 나옵니다. 그 프리노트 오답부터 이 점수는 2주에 한 번씩 체크를 해서 따로 문자가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숙제 안내도 어머니한테 계속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카톡에 있는 거 제가 가져왔는데 오늘 공부를 뭐를 배웠다. 숙제는 정답률이 70%인데 이행률은 100%다. 그럼 얘는 다 해왔는데 한 30%는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나가고 또 시험 점수는 85점인데 반평균은 81점이다. 그리고 시험 보는 어떤 내용을 봤는데 우리 친구가 어떻게 틀려서 이걸 다 고쳤습니다. 이런 문자가 매일 발송됩니다. 이런 관리에 대해서 저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톡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어머니들한테 매번 카톡으로. 그래서 원래는 그날 한 거 그날 밤에 보냈는데 그냥 선생님들 그날 퇴근하시고 10시 한 반쯤 퇴근하실 때 입력하면 저희가 긁어다가 그 다음날 3시쯤 다 문자로 보내드려요. 예. 그래서 과제 안내도 나가고 있어요. 요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특히 토요일날 같은 날 많이 물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학부모 소통. 카톡으로도 충분히 소통했지만 이건 사실은 좀 이렇게 대면을 하는 게 아니라서 대면 상담의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월 1회는 항상 어머니께 전화를 드려서 아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게 하면 할수록 점점 어머니 말이 길어져요. 이제 처음 하면 약간 맹숭맹숭 하신데 요거를 계속 하다 보면 아이에 대한 시적 것까지 다 말씀해 주셔서 제가 되게 중요한 거 삼고 있고 분기별로 대면 상담도 해요. 이거는 뭐 어머니 바쁘시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시간을 정해서 학원에 방문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엠 클래스 사실은 이게 예전에 저희가 선생님들 개인 폰으로 막 하게 했는데 그러더니 요새 사실 개인정보라든지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어서 아이엠 클래스는 저희가 앱이 있어요. 여기다 어머니가 문의함을 남기면 선생님이 보고 빠르게 응대하거나 저도 얘기해서 소통은 되게 잘 되고 있고 사실 어머니 급하면 저한테 전화하면 됩니다. 제가 바로바로 처리해드리고 있고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디테션 시스템 여기가 사실 디테션실이에요. 큰 이제 강의 탁자가 3개가 있어서
아마 있으면 선생님이 계속 아이들 돌아다니면서 체크하고 어떤 때 남느냐 60점 미만 숙제가 미진했을 때 그리고 수업 미진 그날따라 아이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집중 못했다 그러면 남겨서 공부를 시키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결석이나 지각했을 때 좀 진도가 안 나간 거가 있다. 그럼 요 방에 가서 선생님한테 수업 듣고 귀가하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늦게 끝난 친구는 안 남겨요. 만약 9시 끝났는데 10시까지 남기면 애들이 막 울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친구들은 그 다음날 차라리 일찍 1시간 일찍 와, 1시간 반 일찍 와 이렇게 하고 초등 이제 저학년들이 이제 끝나고 남아서 하는데 그것도 제가 가급적이면 그 다음날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날 바로 남기면 또 어머니들이 너무 스케줄이 많아서 당한 경우가 많아서 제가 이거는 아마 예고제로 카톡에 오면 특이사항에 디테이션 있습니다 적힌 거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아이들이 점수가 안 된 경우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고 아마 중학교는 1학년이랑 2학년 이번에 내신 시험 볼 때는 아마 요 제도가 되게 많이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처럼 저희 학원이 진짜 프리노트는 저는 사실은 전국 최고로 생각하거든요. 광장동 최고가 아니라. 그래서 프리노트, 어업노트 나중에 어머니 가실 때 저거 한번 노트 보시면 좋은데 요것도 저희가 담원 선생님이 체크를 하지만 우리 행정쌤들께서 2주만 한 번씩 들어가서 계속 체크를 해서 점수화해서 6개월에 한 번씩 항상 데이터로 남겨요. 그래서 제가 상을 주는데 요것도 안 쓰는 친구들은 남겨다가 좀 혹독하지만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아이들 프리노트 클리닝을 시키고 있어요. 너 안 썼기 때문에 요거 써.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시키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관리하거나 행정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저희 학원 아이들 잘 쓰는 친구 거예요. 글씨가 끝내주죠. 요건 오답 노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정말 저는 뭐 이 친구는 아주 환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프리노트 보면 여자친구들은 되게 잘 쓰는데 남자친구들이 좀 안 써요. 정말 말 안 들어요. 계속 해도 말 안 들어가지고 내보낸 친구들 몇 명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공부해서 오답하면 포스트잇으로 정리하는 거 요거 가지고 이제 아까 오답 노트 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따 보시면 노트 안에 포스트잇 붙어 있는 것들이 선생님이 설명해 준 오답을 거기다 다시 정리하는 게 용도라서 포스트잇 어머니 하나씩 꼭 사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아이들 저희가 이제 테스트 상위권 이제 뭐 5, 6명 모으면 애들 스스로가 체크를 해서 시상을 하게 해요. 누가 잘했니 스티커 붙여? 그러면 애들이 막 붙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항상 6월 달에 하면 7월 달에 투표하고 1월에 투표해서 시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6개월 단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2차례씩.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일일이 상을 다 줍니다. 이 뭐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도 있지만 사실 어머니들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뭐냐면 발전상을 제일 기뻐해요. 저번에는 아이가 너무 못했는데 6개월 동안 잘해서 상 받는 거. 요거 어머니들이 되게 기뻐해서 어쨌든 아이들한테 이렇게 꿈과 희망과 너희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서 이렇게 상을 참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저 하나의 저희 장점인데 초등 4학년부터 중학교는 안 하는데 초등 4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저희가 창의 사고력 발표 수업이라 그래서 한 달에 2번씩 창사 수업을 해요. 이거 아이들 정말 너무너무 좋아해요. 저한테 맨날 와서 부탁해요. 창사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안 되냐고. 그래서 연 1회 저희가 발표 대회도 하고 이제 요번에도 하면 여기는 좀 늦어서 그렇지만 9월 달에 창의 사고력 대회 발표를 해서 본 원원에 들어가서 10월 달에 해서 저희가 뭐 상 주고 이렇게 하는데 요것도 저희가 되게 열심히 해요. 이렇게 아이들이 그때는 좀 책상 등을 바꿔서 토론하고. 근데 어머니 요거 문제는 수학은 수학인데 교과랑 동떨어질 문제예요. 아이들 약간 IQ 테스트 문제 이렇게 흥미로워해서 풀어서 자기 스스로가 발표하고 토론해서 나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정말 좋아해요. 제가 들어가면 이렇게 V자고 상을 찍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요게 이제 저희 아이가 발표대 나간 거 제가 살짝 보여드릴게요. 작년 1등한 애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창의사고력 대회에 나오게 된 김봄입니다. 저는 평소에 창의사고력 수학 문제를 좋아하기에 이번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는데요. 시작하기에 앞서 제 설명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귀를 쫑긋 세우고 귀엽게 맞추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풀어볼 문제는 레벨 4의 문제 1번입니다. 상자에 빨, 주, 녹초표 5가지 색깔이 칠해져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해서 요거는 저희가 작년에도 한 70명 되는 아이들이 신청을 해서 하면 큰 대회에서 어머니들 모시고 하면 좋은데 그러진 않고 제가 신청한 애들이 오면 제가 일일이 한 명만 제가 다 제 핸드폰을 찍은 거예요. 찍어서 어머니께 문자로 카톡으로 다 보내드려요. 물론 엔진 한 2-3번 나긴 하는데 그래서 제가 가장 잘한 걸 찍어가지고 어머니들 보내주면
아이들 근데 되게 긴장하지만 그래도 요거 하게 되면 좀 발표를 하게든지 자기가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도움이 돼서 요거는 요번에 9월 달에 하고 자양도 만약에 된다면 저희가 10월 달에 좀 신청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제가 상을 그냥 이건 다 줍니다. 사실은 애들이 그냥 다 참가상인데 그냥 애들한테 잘해서 주는 거야 하고 다 작년에 한 70명 정도 됐거든요. 그 상을 다 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조그만 선물이라도 하나씩 같이 해줘서 아이들 동기 유발을 제가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중등부 아이들 개별 컨설팅 해서 아이들이 목적이 없는 게 많아요. 심리교환은 너 무슨 과 전공할 거야? 그것도 몰라요. 이과, 문과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과는 수학을 하는 위주과고 문과는 국어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전공 이런 걸 알려줘서 컨설팅 해서 제가 이렇게 어머니들하고 레포트로 발송해서 근데 이런 거 하다 보면 느끼는 거 대부분 애들은 관심이 전혀 없어요. 내가 무슨 과를 가는지 무슨 대학 가는지 관심이 없는데 그래도 일부 몇 명은 정해진 애가 있어요. 저는 무슨 과 경찰 행정학과를 갈 거예요. 물론 의대생 애들은 주로 정해지긴 하지만 이렇게 한 번 정도 컨설팅을 통해서 자기 목표를 정해주면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중 1, 2, 3 정도 되면 시험 끝나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분석해서 어머니께 이렇게 레포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처럼 이제 중1 올라가면 여기 이제 이번에 자양동은 이제 2학기 때 시험이라 그러면 정말 기말 대비 시험 철저하게 시켜요. 그러니까 수학 100점 프로젝트라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시험 6주전부터 일요일날 애들 불러서 아침 9시부터 4시까지 3주간 자기주도 학습 시켜요. 그거는 뭐냐면 숙제가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센이라든지 이런 교재면 한 15장에서 20장 정도를 애들이 풀게 해요. 근데 그게 풀더라고요, 애들이. 되게 힘들지만 6시간 정도 동안 풀고 그리고 기구하고 이거 못 온 애들은 그냥 독박인 거예요. 집에서 엄청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거의 다 참가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은 이제 기출문제 시험 보면서 또는 저희 학원에서 만든 시뮬레이션 문제를 통해서 아이들 시험 보고 선생님 설명 들어 이렇게 해서 요거는 제가 되게 이건 다 요 빨간색 파란색은 다 그 일요일 하는 거고요. 그리고 평일날도 제가 2.5시간 수업을 하는 거를 1시간씩 늘려서 3.5시간씩 불러서 그것도 오면 매일 아이들 시험 보고 시뮬레이션 들려서 공부에 대비를 철저하게 합니다. 그래서 점수는 다 잘 받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이 정도로 하면 사실 못 볼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아이들이 일요일날 시험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와서 주도하면 우리 조교쌤들이 돌아가면서 계속 채점을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조교분들 한 4분 오시거든요. 그러면 각 반 들어가서 계속 애들 채점해주고 핸드폰 다 수거하고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극심화 영재원이라고 여기도 이제 자양관도 한 내년쯤 오픈할 예정인데 사실은 여기는 정말 제가 이렇게 광장동 일대도 극심화반 애들을 받아보면 저희가 가장 깊게 있는 수업을 하더라고요. 저희는 뭐 일단 현행부터도 여기 수학임, 세상의 수학이라는 교재가 있는데 원래 학원에서 현행 교재를 심화서 쓰기에는 되게 부담스러운데 여기 영재원에 붙은 아이들은 정말 저희가 심화서로 공부를 시켜요. 그래서 수학임, 세상의 수학이라는 교재는 우리가 흔히 아는 디딤 세상의 수학보다 한 단계 위인 문제예요. 그걸로 선행을 나가면서 현행 때는 뭐 최강 TOT라고 천재에서 가장 어려운 교재, 어머니들이 가장 선호하는 3프로 올림피아드 뭐 1단계, 2단계, 3단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고 이 친구들을 수업해 주는데 말씀처럼 요반에 들어가려면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빵점이 많이 소출해서 좀 말씀드리고 빵점 왔을 때 말하기가 제일 어려워요. 어머니 자녀는 빵점이에요 말하기 제일 어려워서 요거는 그래서 약간 많이 말리는 편이에요. 시험 보려고 그러면 신중하게 선택하시고 보시라고. 그래서 교재는 주로 이거 최강 TOT라고 이게 다 시중에 파는 책들입니다. 이걸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는 영재보다는 사실은 그러니까 엉덩이 힘이 좋은 사실 수재가 저는 가장 요새 현재 바라는 인재상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도 여기 반에 들어가면 물론 수학적 감도 있어야겠지만 과제량도 많거든요. 또 깊고 많기 때문에 요거는 아이들이 버티기가 쉽지 않아서 사실은 너 극심한 반 시험 봐 이거 엄마들이 원해서 보내면 애들이 진짜 한 달, 2달 안에 드롭해서 나가 떨어져요. 아이들 스스로가 원해서 보내는 게 가장 좋아요. 그것도 아이들끼리도 되게 서로 경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정말 제가 할 때 자녀가 원할 때 보내라. 어머니가 보내면 아이들이 과제 이런 것 때문에 드롭해서 나가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려서 자양관도 정말 제 욕심에 내년에 빨리 오픈하고 싶습니다. 네. 자, 가장 좋은 학원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걸어갈 수 있는 학원이 제일 좋아요. 저희도 사실 차량 운행을 해서 처음엔 제가
자연관 어머니들이 연락이 참 많이 왔어서 그래서 차량 운행으로 애들 데려갈까? 여기 있는 모 수학학원처럼. 근데 저는 그럴 바엔 차라리 우리가 여기 가서 걸어올 수 있는 학원을 하자.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건물을 선택을 하게 됐고요. 저는 걸어갈 수 있는 학원이 가장 좋은 학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것도 중요해요. 현행을 반드시 체크하느냐. 무리한 현행보다는 저희는 3일 중에 하루를 무조건 내서 현행을 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행을 꼼꼼하게 다져주는 거. 저는 현행에 자신 있는 게 학원에서 최상위 수학 S 이상으로 현행하죠. 학교 수업하죠. 또 11월 달, 6월 달에 HM이 나가죠. 이러면 현행 공부는 정말 저희는 완벽하게 잘 된다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 현행 다져야지 선행도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두 최상위 수학, 이건 절대 아니에요. 사실은 아까 말씀처럼 상담해본 어머니들이 최상위 수학은 80% 어머니들이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첫 스타트 교재부터 최상위 수학이 분이 많은데 실상 봐보면 안 풀려 있어요. 그리고 특히 웃기게도 최상위 수학 SM 매스 마스터랑 하이 레벨이 제일 어렵거든요. 그분 빼고 앞에가 풀려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최상위 수학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응용 선거예요. 이 앞에 문제는 그냥 풀만하고 하이 레벨과 매스 마스터를 풀어야 정상적인 최상위 수학인데 또 말씀드린 그렇지만 어느 학원은 요거 해준대요. 착각고라 그러면 거기는 선생님이 안 해주고 앞에만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사실 문인만 최상위 수학이지 실제 최상위 수학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상위 수학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이 레벨과 매스 마스터 때문에 하는 건데 선생님들도 사실 그래요. 솔직히 말하면 그걸 애들이 어려워하고 10문제밖에 안 되지만 어려워해서 요거를 우리가 3개월 반 동안 천천히 다 풀어줄 조건으로 하자 그래서 하는 건데 어쨌든 저희는 그 하이 레벨과 매스 마스터는 완벽하게 다 풀어주고 또 세상에서 못 푸는 친구들은 억지로 세상에 수학 풀 필요 없습니다. 어머니들이 약간 느낌이 요거를 해야지 초등학교 수학이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절대 아니에요. 이거에 준하는 문제도 좋은 게 많아서 그 밑에 애들은 응용심화 책으로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네. 그리고 과제형 적절화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과제가 너무 많아 버리면 애들이 아예 안 해와요. 웃기게도. 만약에 15장 내었다고 하면 애들이 아예 안 오는데 적당하게 5장에서 7장 사내면 애들이 어떻게든 해오는데 이 과제량이 많으면 절대 안 해오고 또 놀라운 거는 어머니들 아시겠지만 중등부 되면 아이들이 카톡으로 숙제를 공유해요. 너 짝수 풀어, 나 홀수 풀게. 요거는 진짜, 왜냐면 답이 틀린 게 같아요. 그럼 둘이 같이 푼 거예요. 이거는 진짜, 왜냐면 사실 어머니 구글에 치면 답이 다 뜨는데 전 또 하나 우리가 수학이면 좋은 게 하나가 수학이면 교재가 초록자 붙은 거는 외부 설명 안 팔기 때문에 답지가 잘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고짓을 하더라고요. 카톡으로 서로 공유하는 거. 그래서 그거 저희가 일단 잡아내고 있습니다. 심증 가서 물증을 잡고 오고 있는데 어쨌든 과제형을 어머니 적정하게 잘 하셔야 되고 가장 따뜻하고 친절한 학원으로 저희가 153 수학학원을 광진으로 대표하는 153 수학학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름 정직한이랑 제가 네임밸류 했을 때 다들 말렸어요. 좀 이상하지 않아? 근데 저는 와이프까지 말렸는데 정직한 게 아니고 정직하려고 제가 엄청 노력을 해요. 정직하게 올바르게 어머니들에게 진실되게 가르치자는 이 마음이 통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가 질문이나 이런 거는 어머니 나중에 해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